4명 중 1명이 예비 환자인 당뇨병,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당뇨병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극복하기 힘든 당뇨병. 이제는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당뇨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 누가 수술로 당뇨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바로 24년 전에 한 외과 의사가 유명한 의학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미 20년 전, 10년 전부터 외과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그동안은 질책을 받았었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뇨병을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고도비만과 당뇨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의 수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무서워. 어디에? 이분은 고도비만과 동시에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절제술을 선택을 했고요. 위를 박리하기 위해서 주변 조직을 절제한 후에 위를 85에서 90% 정도 절제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제 이 수술로 당뇨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 말도 안 돼. 아니, 저 당뇨병을 수술이 당뇨잖아요. 수술로, 야, 위절제로요? 그냥 살만 빠지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 먹는 건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고도 비만 환자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됐던 수술인데 이것이 체중 감소 효과와 동시에 당뇨를 줄이면서 우리가 체중 감소에 의한 당뇨 호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화혈색소 수치는 3개월의 평균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네. 이 수술한 직후에 이미 당화혈색소가 1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무언가 수술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 수술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 당뇨를 잡는 메커니즘까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내과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은 수술하면 좋아지더라. 그 이유는 식이 섭취 제한도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위 그리고 우회하는 이게 장을 건너뛰는 거죠. 그러한 수술을 했더니 위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식욕을 억제하고 당뇨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살이 빠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세계 당뇨병 학회에서도 당뇨병 치료의 표준 치료법 중 하나로 약물과 동시에 수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지난해 7월부터 국가건강보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수술을 당뇨병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수술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소리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그 당뇨병도 이렇게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세한 수술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수술하는 건지요? 위 소매 절제술을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늘어나는 게 바로 위입니다. 네, 그렇죠. 위의 왼쪽 부분이 이름이 위저부고요. 저 부위가 음식을 먹으면 꽤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위를 대부분 절제함으로써 식이 섭취를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위를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덜 섭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머니가 작으니까. 그러면 절식을 하게 돼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어떤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절식. 많이 드시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 많이 드시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토를 하게 되죠. 더 안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들도 몰랐던 건데 그걸 수술했더니 환자분들의 식욕이 줄더라는 거예요. 먹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줄어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놈이 우리가 절제하는 위 저부에서 대부분 분비가 돼서 그랬었어요. 거기를 절제하니까 식욕 자극 호르몬이 줄므로써 몸 자체 내에서 먹고 싶은 생각을 많이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당뇨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처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운동해라, 음식 조절해라, 어떤 분들은 당뇨 약을 드시고, 어떤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다 선택할 수 있나요?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수술이 가능하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다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줘야지만 이 수술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 즉 인슐린 분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 환자들은 이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서 네. 췌장 기능이 여력이 있는 경우에 수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가장 우리 의사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이 환자들이 당뇨가 있는데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우리가 수술로서 좋게 해주는 것은 인슐린 분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해주는 것이지 인슐린 분비 자체를 지금 당장 더 하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박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술이 실제로 당뇨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수술한 이후에 평균 당화 혈색소가 9.14%였던 환자들이 수술 1년 후에는요, 자그마치 6.66%, 2년 후에는 6.49%, 3년 후에는요, 6.06%로 네, 정말 많이 들었죠. 효과가 크네.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수술이라고 그래서 뭐 체중을 빼는데 뭐 이렇게 수술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미용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식이요법을 잘해서 빼면은 굉장히 좋지만 대부분 실패하고요. 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 비만 자체가 가지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내과적 질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이런 수술이 굉장히 권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몸에 칼을 댄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잘라내는 쉽게 근데 그 임플란트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수술을 해도 괜찮나요? 위험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그러면 효과는 있어? 그러면 안전해?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수술이 위암 수술이거든요. 네. 워낙에 의사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위암 수술 후에 사망할 수 있는 수술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0.5% 정도 한국에선 굉장히 낮네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도비만 수술의 치사율,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사망하시는 네. 분들의 확률은 그거보다 더 낮은 0.2에서 0.3%. 그러니까 대기하면.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다. 고도비만인 사람이 위를 줄였을 땐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 한 번 수술했다고 그래서 살이 갑자기 뭐 그 다음날 쭉쭉 빠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가장- 그동안 좀 힘든 게 좀 있겠네, 기간이.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십 년 동안 가져온 생활 습관을 수술 한 번 했다고 다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술만 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히 비만 대사 수술은 외과 의사, 내분비내과 선생님, 영양사, 물리치료사, 정신과,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모든 의사들이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달라붙어서 2년간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2년, 5년이 지나도 다시 체중 증가가 안 일어나고 당뇨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올해부터 당뇨가 있는 비만 환자에 대해서 외과적 대사 수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사실 뭐- 궁금한 게 우리는 이게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이 그래, 또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18세 이상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요. 기준을 만들려니까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재서 비교해서 이제 그 측정하는 그 BMI라고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35 이상 아주 고도 비만은 모두 혜택 받을 수 있고 30에서 35 사이면 적어도 비만하고 관련된 합병증을 가질 수 있는 당뇨, 고지혈,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 정도 있으면서 30에서 35 정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27.5에서 30 미만이라고 해도 네. 당뇨가 잘 조절 안 되는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는 선별 급여로 환자가 80% 정도 부담해야 되고요. 나 미용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계속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어떤 하나의 첩병이 있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식생활 습관 관리와 가장 밀접한 거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알고 다양한 치료법을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인의 엄지군단과 함께 더 이상 당뇨병에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다양한 정보로 당뇨병 당당하게 극복하고 또 매일매일 밝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해볼까요? 엄지의 체력!